한국에 현대식 병원을 세우려 했던 에비슨 박사의 길고 간절했던 소망. 그가 펼쳤던 희망의 설계도가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120여 년 전 시작된 에비슨의 꿈은 그의 후예들을 통해 위대한 미래의 설계도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위대한 꿈을 함께 이루어갈 세브란스 씨를 초청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를 가고 있는데요. 고령화 때문에 환자가 폭증하고 동시에 이제 필수 의료 부분에는 의사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는 아주 도전거리가 많은 상황인 거죠. 이 세 가지 동시에 이 어려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갖고 지금 매우 고민하고 있는데 의료 AI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Why Not이라는 프로그램이 병원이 자체로 개발한 AI가 병원에서 쓰이는 예가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사례인데요. 어떤 걸 하고 있냐 하면은 이제 환자가 퇴원할 때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전부 다 모아서 퇴원 기록지를 만들어주고 AI가 이런 기록의 서머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셨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3분 진료하러 만났는데 그 3분 되게 아까운 시간인데 나는 뭐 선생님하고 눈 맞추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하고 싶은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이제 모니터만 보고 있고 의사와 환자가 잘 대화하고 있으면 그것이 알아서 의료 의무 기록으로 만들어주는 앰비언트 AI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어를 하는데 우리 병원과의 협업을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난이도 수술과 고난이도 질환들이 빅5 병원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주요 암에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질환에 한 30%가 우리 병원의 자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사실 굉장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그 국가의 30%의 인원이 한 병원에 다 데이터가 모여져 있다?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데이터는 압도적인 퀄리티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면 세계적인 AI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은 있는 거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구슬을 가지고 있고 서말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꿰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사명이 있죠.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에서부터 자유롭게 한다. 세브란스로부터 알렌으로부터 에비슨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낼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직 교수들,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이것을 AI로 돌려봤을 때 우리가 엑셀런시를 추구해서 AI를 만들지만 동시에 그것으로 돈도 벌겠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기관들이 배출한 선교사들이 가 있는 어려운 아프리카와 어려운 아시아의 나라들 그런 곳에 이러한 AI를 접목시키는 것들은 우리는 우리 사명으로 가지고 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와 이디오피아에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는데 참 가슴 아팠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어요. 정말 날씨가 너무 청명해서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울음이 1시간, 2시간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애가 말라리아로 죽은 거예요. 저는 그날 밤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인프라 좀 깔아주고 얘가 말라리아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말라리아가 언제 창궐할지 AI로 다 디텍트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착착 미리 배송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얘가 의약품도 없고 진단도 안 돼서 이렇게 오는데 3일, 4일 걸려서 치료의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놓쳐서 결국 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경제학자로서 일하는 처음에 꿈꿨던 것과 비슷해요. 멋진 외과 의사가 평생 살릴 수 있는 환자의 수가 한 몇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기술과 좋은 정책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학자잖아요. 사실은 이 AI 투자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프로덕트인데 투자 금액이 달라집니다. 요 옵티멀 포인트 굉장히 잘 잡아야 되고 요게 1, 2년 사이의 일이다라고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저희 인류의 수명이 2배가 늘었습니다. 노화를 겪다 보니까 다른 질병들도 물론 생기지만 자신을 잃어가는 질환, 치매 같은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그 10명 중에 한 8명은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안 되는 상태로 지내다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명 연장이 불러온 지금 현대사회의 비극이고요. 지금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게 바로 현대의학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노화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결국 생체 내에 노화된 세포의 종류가 많아지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다시 젊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방식보다는 새로운 세포들이 더 많아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포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첨단 재생 의료라는 데 답이 있습니다. 첨단 재생 의료는 이제 유전자 치료나 줄기세포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세포들이 몸속에서 기능을 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제 세브란스 병원은 지금 재생 의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한 지는 사실 이미 20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의료진의 기술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앞서져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세포를 만들어서 해낼 충분한 세포 처리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첨단 세포 치료 시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과정에 온도가 0.1도만 변해도 세포들이 다 죽습니다. 워낙 민감한 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정교하고 완전히 깨끗한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GMP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완전히 규제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첨단 재생 의료 시설을 구축한다는 거는 당장 올해 시작해서 내년부터도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도 당연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치료법이고요. 한 개인의 어떤 비극을 돕기 위해 한다기보다는 지금 의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향후 100년을 주도하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개인으로 보면 다른 질병들로부터 다 극복된 분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잃어가는 거,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의미가 있다면 사회적으로는 지금 의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점에 다음 의학의 혁명을 위한 투자, 기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비슨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병원에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게 바로 첨단 재생 의료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서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다시 태어나야 향후 100년을 우리가 또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 세대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는 노화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병원장을 맡으면서 모금 캠페인이라는 걸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좁은 공간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협소한 공간에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항상 주차장을 맴돌면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계속 또 저희 병원을 찾아와 주시는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컸는데 이걸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하는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이 모금 캠페인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고 그게 바로 우리 인프라 구축을 하는 새 병원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계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로서는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진료 수준은 이미 최고의 진료 수준을 갖고 있고 이미 그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하고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새 병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여기에 동참해 주신 많은 기부자분들의 그런 꿈과 또 그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고 반드시 실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중심병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연구중심병원 프로젝트도 당시에 같이 진행을 했고 제가 병원장 임기가 끝나면서 거기에 다행히 채택이 돼서 지금 이제 그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기금으로 기부를 하시는 것은 도매형 기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연구기금이 마중물이 돼서 좋은 신약이 개발이 되고 또 의료기기가 개발이 돼서 나중에 사회에 나온다면은 정말 수백만, 수천만 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게 의료 진료에 또 활용이 되게끔 하는 그 연구가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구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과 노력과 이 자금은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에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에비슨 박사님의 미래를 보는 안목과 우리 연구에 투자하는 여러 기부자님들 또 우리 조직들이 관여하는 분들이 미래를 보는 눈이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5년, 10년 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부식 팀이 구성이 돼서 절단 환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수술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라는 좀 실천적인 계획을 세우게 돼서 첫 번째 수술이 2021년도에 됐으니까 한 3년여간의 적극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있는데 사회 생활을 할 때 위축됐던 면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주시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비 오는 날이 그렇게 싫으셨대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산을 접고 그 우산을 쥔 상태에서 지갑에서 이제 교통카드를 꺼내서 그거를 찍고 들어가서 다시 뭔가를 정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자기 뒤에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10초, 20초밖에는 안 되겠지만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날이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이제 양손을 거의 일상생활에 동등하게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없어져서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사실은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3케이스를 성공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데는 저희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한 기관에서 또 이렇게 한 경우도 사실은 드물고요. 이런 수술이 어느 한 명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팀을 이룬 모든 팀원들이 의기투합이 돼서 해야 되는데 저희 기관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느 한 사람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DNA를 저희가 학생 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왔던 게 있고 그런 뜻을 같이 하시는 성형외과의 홍종원 교수님이라든가 이식외과의 주동진 교수님이라든가 또 이제 마취과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재활의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DNA에서 나온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의료기술 같은 것들이 국내에서 적용이 되려고 하면 한 개인의 노력이라든가 한 기관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 수부이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의지가 있는 이런 저희 팀원을 모을 수도 있었던 거고 저희가 앞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참 좋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고 너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기 발견을 해서 조기 개입을 해서 최대한 약화시키는 거 그게 가장 목표가 되겠고요. 근데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참 너무 죄송스럽게도 소아정신과 의사들의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뒤늦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기 발견, 조기 스크리닝, 조기 진단에 대한 AI 툴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우리 자폐 아이들이 자유로운 모습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융화되는 거가 자유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별되지 않는 삶, 그들이 절대적으로 일반 사회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함을 이해해주고 조금이라도 배려해주는 그런 문화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탄소년단 멤버인 슈가, 본명은 우리 민윤기 아티스트께서 자폐 환자들의 조기 발견과 또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선뜻 거액을 기부를 해주셔서 작년 9월에 민윤기 치료센터라는 그동안 없었던 전무후무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을 위한 치료센터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또 음악 재능 기부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주신 민윤기 아티스트께서는 항상 그 치료 프로그램을 끝나고 가실 때마다 모았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일주일을 기다리기가 힘들다.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러면서 갔을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이 자폐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후원이 필요하다라는 설득을 잘했다기보다는 그 후원자께서 이미 돕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후원자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세브란스 씨가 거액을 투척했을 때 그분의 마음이 이미 주는 기쁨을 알고 있고 우리 에비슨 씨께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그런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게 아닐까 싶고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후원자분들이 아마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넘어 이어져 온 생명을 향한 간절한 마음. 에비슨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 이제 세브란스 씨 당신의 이름으로 이어집니다.